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때로는 그 꿈이 저 멀리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장밋빛 꿈을 안고 태평양을 건넜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와야만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69이 된 박현수 씨에게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10월, 박현수 씨 부부는 주변의 모든 부러움을 받으며 투자 이민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의 화려한 피날레처럼 보였습니다. 투자 이민으로 미국 가신다니 정말 성공하셨네요. 미국 가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세요. 수없이 들었던 축하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부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에게도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아직 돌아왔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출발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부는 서울 강북구의 작은 투룸 월세방,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미국으로 떠나며 팔았던 성남 아파트 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얻은 작은 보금자리입니다. 과연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들 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현수 씨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 관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까지 오르며 한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아내 역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20년간 묵묵히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부부의 자랑이었던 두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의대를 졸업한 작은 아들은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만큼은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2019년 정년퇴직을 했을 때 박현수 씨의 노후는 꽤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에 당시 시세로 8억 5천만 원 하던 성남의 아파트, 그리고 월세 수입을 위해 사두었던 2억 원짜리 투룸까지 총 자산은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33년간 꼬박꼬박 부은 국민연금 덕에 부부가 합쳐 매달 180만 원의 연금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노후라고 박현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 결혼 자금도 어쩌면 태어날 손주들 교육비도 보태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졌습니다. 2021년 아내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작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부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투자 이민으로 미국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 걱정도 없고 집값도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그의 말은 박현수 씨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호기심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EB-5 투자 이민이라는 제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화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는 마치 새로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강남의 한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상담사는 친절했고 그의 설명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어르신들께 EB-5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80만 달러만 투자하시면 2년 후에 영주권, 5년 후엔 시민권까지 나옵니다. 영어는 걱정 마세요. 라나 뉴욕 한인타운은 그냥 한국입니다. 한국 병원,
한국마트, 한국은행 다 있어서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사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유료 혜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메디케어라는 유료보험 혜택으로 거의 모든 의료비가 해결됩니다. 특히 암 같은 중병에 걸렸을 때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갑상선혹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컸던 터라 이 말은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들렸습니다. 총 비용은 투자금 80만 달러에 각종 수수료를 더해 약 12억 원, 그리고 초기 정착 자금 2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전 재산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실패했을 때의 위험을 걱정했지만 박현수 씨는 한국의 불안한 미래와 치솟는 병원비를 생각하면 미국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 확신했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모든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2022년 3월, 부부는 LA 인근의 한 호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정하고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재산 증명부터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은 복잡했고 변호사 비용도 예상보다 늘어났지만 마침내 그해 10월 임시 영주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11월 두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부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LA 공항은 생각보다 낡았고 한국어 안내도 거의 없어 당황했지만 마중 나온한인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안도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근처에 얻은 임대 아파트는 월세가 2,500달러, 우리 돈으로 325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집보다 훨씬 좁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이 모든 것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차가웠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같은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는 데만 1만 달러, 우리 돈 1,3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차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10년 된 중고 소나타를 2만 달러에 구입했습니다. 초기 정착 자금은 눈 녹듯 사라져 갔습니다. 한인타운마트에서 김치와 된장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가격은 한국의 2~3배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을 벗어나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면 부부는 그야말로 까막눈이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갔을 때 직원의 빠른 영어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번에 150달러를 내고 통역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60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아왔는데 통역사 없이는 기본적인 행정 업무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현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대했던 메디케어 역시 환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일 거라 생각했지만 입원비, 외래 진료비, 처방약 비용이 모두 별개였고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만 200달러가 넘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20%의 본인 부담금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월세 325만 원의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치니 기본 생활비만 380만 원이 훌쩍 넘었고 식비와 기타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은 좋게 필요했습니다. 한국에서 월 200만 원으로 충분했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부부를 힘들게 한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 마트만 가도 아는 얼굴을 만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아파트의 이웃들은 마주쳐도 가벼운 눈인사만 할 뿐 그 이상의 관계를 맺기 어려웠습니다.
박현수 씨가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봐도 이미 오래전에 정착한 70대, 80대 어르신들 뿐이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고통이 컸습니다. 한국에서는 급식실 동료들, 아파트 이웃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냈지만 미국에서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말 한마디 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사람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네. 며칠 동안 당신 말고는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할 때도 있어. 아내는 종종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의 정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풍경입니다. 이웃과 떡을 나눠 먹고 반찬을 건네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그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부부는 낯선 땅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들과의 거리도 마음의 병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들의 얼굴은 이제 영상 통화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는 그 기쁜 순간에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것이 부모로서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레지던트 생활로 힘들어하는 작은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반찬 하나 챙겨주지 못하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희망마저 앗아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자했던 호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건설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투자금 80만 달러, 전 재산과도 같았던 11억 원을 전액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현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가 실패하면 임시 영주권이 정식 영주권으로 전환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박현수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비용만 3,000달러, 정밀 검사를 위한 MRI 비용이 2,000달러, 아내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다녀오니 5,000달러, 우리 돈으로 65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유료 천국이라 믿었던 미국의 비싼 의료비 현실을 피부로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작년 9월 한국의 큰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조심스럽게 전세 자금 도움을 부탁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억 원은 거뜬히 도와주려 했지만 투자금은 묶여있고 정착자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은 좀 어렵겠구나.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부모라는 자책감에 박현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돈 문제도 문제지만 외롭고 답답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투자 이민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했는데 실패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부끄러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고민 끝에 부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지난 1년 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허탈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들었던, 아니 고생했던 살림살이들을 헐갑에 처분했습니다. 1만 달러 넘게 주고 산 가구들은 제값의 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올 때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컨테이너 가득 짐을 싣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낡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LA 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고생이 끝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익숙한 한국어 안내방송을 듣는 순간 부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리어 2개만 들고 돌아온 자신들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새로 구한 집은 성남 아파트의 거실만 한 크기의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창밖 풍경을 보며 아내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 한국 드라마의 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찾아온 큰아들은 작은 집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채워주었고, 결혼식에서는 며느리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따뜻하게 시부모를 맞아주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친절한 한국어 설명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습니다. 부부의 한 달 수입은 연금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빠듯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월 500만 원을 쓰면서도 항상 돈이 바닥날까 전전긍긍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동네 슈퍼에서라면 하나를 사면서 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만난 이웃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집은 작아졌지만 마음은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넓은 집에 살아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이 작은 방에 있어도 숨통이 트여요. 투자금 80만 달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현수 씨는 이제 그 돈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건강한 몸, 매달 나오는 연금, 화목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나라, 내 땅에서 나의 언어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박현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익숙한 문화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하며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